그래서 아로마 테라피 원리 그러면 아로마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뿌리는 뿌리 역할을 하고 잎은 잎은 역할을 할 텐데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도대체 아로마가 나한테 어떻게 흡수가 될까? 예요. 쉽게 얘기하면 일단 아로마 딱 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향을 맡는 일이에요. 선생님들 뚜껑을 따고 향을 맡죠. 향을 맡으면 옆에 오일 가방, 선생님들 수업 시간에는 이 오일 가방 옆에 두시고 하시는 거예요. 뚜껑을 딱 열고 오일 하나 딱 꺼내요. 저녁되니까 레몬을 맡아볼까요? 페퍼민트, 페퍼 별로 안 좋아해요. 레몬 맡아볼게요. 재밌죠? 레몬 향 딱 주면 일단 향을 맡죠. 아 상큼해. 레몬 되게 좋네 오늘. 향을 맡아요. 향을 음미하죠. 그러면 레몬이구나, 상큼하구나 하고 느끼는데 얼마나 걸리실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실까요? 얼마나 걸리세요? 너무 좋다. 레몬이 이렇게 좋았던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레몬의 향을 맡고 레몬이구나, 상큼하구나 하고 느끼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세요? 3초? 3초나 걸렸어요? 3초 걸리면 안 돼요. 바로 냄새 맡는 것과 동시에 이해가 되죠? 3초 안 걸려요. 0.2초라고 얘기를 해요. 거의 동시예요. 거의 동시. 그죠? 거의 동시에 향을 맡는 순간, 코에 손 닿는 순간 레몬이 바로 알아요. 1초도 안 걸려요. 선생님들 우리 신경 전달 이렇게 느리지 않아요. 정말 빨라요. 0.1초 0.2초라고 얘기하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뇌가 이 레몬 향을 인식해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향이 뇌까지 바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실까요? 이해되죠? 바로 가요. 굉장히 빠르게 흡수가 되죠. 향이라는 게. 근데 내가 레몬이라는 걸 인식했다는 건 내 대뇌로 갔다는 거고, 대뇌가 이거를 인지해서 해석해서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레몬이야 라고 알려주는 게 대뇌가 하는 일이고, 코는 요 콧등 요 안에 후각신경이 쫙 깔려 있어서 들어가는 순간 바로 이 신경 팍 건드려서 따다다닥 전기신호로 올라가는 거예요. 뇌까지. 근데 이게 대뇌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뇌에 쫙 퍼지죠. 그러면서 건드리는 곳이 변연계라는 곳이 있어요. 변연계. 뭔가 전문 용어 나오고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변연계는 뭐냐면 한자로 풀면 변연계는 변두리 기관이라는 뜻이에요. 변두리 기관. 즉 우리가 대한민국이 제가 대학교 88학번이니까 80년대 학교를 다녔어요. 중고등학교를. 그때 대한민국에서는 뇌에서는 중요한 게, 머리에서는 뇌밖에 없었어요. 대뇌, 소뇌, 중뇌, 간뇌 이런 것만 주로 배웠고요. 해마, 송과선 이런 거는 책에는 나왔으나 시험에도 안 나오고 선생님도 그냥 넘어갔던 곳이에요. 그땐 중요하지 않았어요. 80년대 대한민국은 IQ만 중요했어요. 그쵸? 머리 좋은 애들만 인정받는 사회였어요. 근데 이 변연계가 요즘에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는 곳이에요. 변연계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인간의 감정과 무의식을 관장하는 곳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아로마가 대뇌로 가는 동시에 변연계를 동시에 가기도 하고요. 대뇌 갔다가 변연계를 다시 오기도 해요. 어디 변연계를 계속 자극하는 게 아로마예요. 그렇다 보니 변연계를 자극한다는 건 내 무의식을 건드린다는 얘기고 내 감정을 조절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로마 향이 주는 효과예요. 가장 강한 효과. 내가 계속 긍정적인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로마는 심리적인 이슈가 있어요. 레몬도 그 이슈가 당연히 있는 거고, 그래서 향을 맡으면 이 뇌로 들어가서 내 감정을 건드린다. 이게 아로마 테라피가 전인론적인 테라피인 이유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닥은
내려가죠. 숨을 쉬었으니까. 폐로 들어가요. 선생님들, 초미세먼지가 왜 나쁠까요? 미세먼지가 왜 나쁠까요? 미세먼지 때문에 막 맨날 경보 뜨고 막 나오잖아요. 다들 그거 체크하시잖아요. 왜 나빠요? 미세먼지가? 왜 나쁘다 그래요? 물론 본 적은 없어요. 미세먼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얘가 뭐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나쁘대. 그 연구하시는 분이 나쁘대. 왜 나쁘대요? 왜 미세먼지를 마시면 안 좋대요? 막 통과해서 너무너무 미세해서 폐가요, 선생님들, 폐가 기관지로 내려가서 좀 갈라져서 되게 얇은 것 같다. 맨 끝에는 이렇게 꽈리처럼 동그래요. 거기서 이제 공기 순환을 하는 건데 안 걸러지고 너무 작고 폐로 들어가는데, 보통 일반적인 먼지들은 기관지를 통과하면서 기관지에 이렇게 털이 나 있어요. 다 걸러져. 앵간히 가래로 다 나오는데 얘는 너무 입자가 작아서 안 걸러져서 저 폐포 끝까지 와서 콕 처박히는 거예요. 배출이 안 돼. 근데 초미세먼지의 그 성분이 뭘까요? 초미세 성분이 뭘까요?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 뭐래요? 응? 초미세먼지가 어디서 발생한대요? 초미세먼지가 왜 생기는지 아세요? 가장 큰 원인이 자동차 분진이에요. 자동차 분진, 매연, 분진. 그래서 타이어 하고 아스팔트 그 분진들, 그 다음 매연에 나오는 그 분진, 즉 석유화학계예요. 그 석유화학계가 내 폐 속에 박히면 어떻게 될까? 우리 몸이 어떻게 될까요? 폐가 굳어요. 폐가 섬유화 된다고 얘기를 하죠. 폐가 굳어버려요. 제 역할을 못하고 그냥 기능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먼지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로마가 내 향을 들이마셨어요. 어디까지 내요? 여러분들 페퍼민트를 들고, 페퍼민트 다 있으시죠? 도테라 회원이신데 페퍼민트가 없을 일 없을 것 같아. 페퍼민트 있죠? 깊이 마시면 어디까지 들어가요, 선생님들? 아주 깊이. 어디까지 들어가요? 어디까지 시원하세요? 응? 어디까지 시원하세요, 선생님들? 폐포까지 가요? 명치까지 내려가세요? 느끼셨어요? 민감한 분은 느끼고요. 민감하지 않은 분은 못 느껴요. 가슴까지 들어가죠. 들어가죠. 잠시만요. 네, 기다릴게요. 선생님 천천히 하세요. 우리 시간 많아요. 가슴까지, 머리도 가고 가슴도 가고, 머리가 좀 맑아지고 코가 시원하게 뻥 뚫리고 목이 시원하고 가슴까지 시원해요. 그죠? 이 아로마 향이 입자가, 초미세먼지 입자가 작을까? 아로마 입자가 작을까? 응? 선생님들, 초미세먼지 입자가 작을까요? 아로마 입자가 작을까요? 고민해봐야죠. 찍어야죠. 어차피 누가 눈에 안 보이니까. 아로마의 그 향의 입자가 작을까요? 초미세먼지 입자가 작을까요? 아로마가 훨씬 작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은 천연에서 나오는 것들보다 입자가 커요. 아로마가 훨씬 작아요.
그래서 이 아로마가 폐포 끝까지 가서 폐포 끝에서 들이마신 산소에 공기에 산소가 들어가고 몸에서 이산탄소가 배출되는 거잖아요. 이게 호흡이잖아요. 그 기전을 아시죠? 산소 들어가고 이산탄소 나오고 그게 폐포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인데 이거 할 때 혈액을 타고 들어가요. 그래서 아주 민감하신 분들은요, 페퍼민트 향을 맡으면 이 시원한 민트가 온몸을 도는 느낌을 받으세요. 물론 전 못 받아요. 네. 이게 가끔 수업하다 보면 아주 민감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아로마가, 페퍼민트가 좀 세서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혈관에 민트가, 시원한 민트가 돌아다니는데, 정말 경이로우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계세요? 전 못해요. 전 못 느껴요. 그냥 좀 입에서 맛이 느껴지고, 숨 쉴 때마다 계속 페퍼민트 향이 올라오는 정도? 저는 거기까지만 느끼거든요. 어쨌든 이 아로마는요, 향을 맡아도 얘가 혈액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온몸을 돌아서 전신 효과가 있어요. 근데 부러워요? 그렇게 부러우면 얼마나 살기 힘들겠, 그렇게 민감하면 얼마나 살기 힘들겠어요, 선생님? 제 지로는 적당히 무디고 적당히 예민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 제가 수업하다가 늘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세상의 모든 기준은 나예요. 내가 눈을 감으면 세상은 없어요. 우주? 이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눈을 감는 순간 우주는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죽었는데 우주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죠? 모든 세상의 기준은 바르셨구나. 따가워서 이렇게 찍어내세요. 코코넛 같은 거 받으시고 찍어내세요. 페파를 얼굴에 닿으시면 따가워요. 모든 우주의 기준은 나예요. 나보다 예민한 사람은 쓸데없이 민감한 거고요. 나보다 못 느끼시는 분은 둔팅인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잘 느끼시는 분들이 부럽거나 난 왜 못 느끼지? 난 왜 이걸 못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거예요. 느끼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예민한 사람들은 쓰잘데기 없이 예민한 거고, 나보다 둔한 애들은 둔팅이들인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의 기준은 나예요.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 너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기분 좋고 나서 남의 기분이 좋은 거지, 나 불행하고 남을 행복하게 하지 그렇게 사는 사람 없죠? 그러지 마세요. 나 희생하고 나 불행한데 너의 행복을 위해 내 걸 몽땅 바친다? 절대 이런 짓 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선생님들은 자식의 행복, 남편의 행복, 가정의 행복이 나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면 안 돼요. 이해하셨죠? 내가 해서 즐거운 만큼, 행복한 만큼 하시는 거예요. 뭐 어쨌든 너무 이렇게 민감하신 분들을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호흡기를 통한 흡수는 부담 없고 감사해요. 그래,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그치? 여기 격하게 공감하지? 애 키우다 보면 내 거 다 숙이고 애한테 맞추고 남편한테 맞추고 나는 불행하고 막 이러잖아요. 물론 인생에 그런 시기가 없지는 않지만, 없지는 않지만 평생 그렇게 사시면 안 되고요. 잠깐만 그렇게 사시다가 바로 감사해요. 선생님들 돌아오셔야 해요. 선생님들이 자식을 키울 때 남한테 희생하라고 안 가르치시잖아요. 맞죠? 어떻게 가르치세요? 자식들 교육시킬 때? 응? 남한테 네 거 다 퍼주라고 가르치세요? 아니잖아. 솔직하게 네 감정을 얘기하라고 알려주고 네가 하고 싶은 걸 말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엄마한테 그렇게 배웠는데 우리 엄마가 자기가 원하는 걸 말을 못하고 자기가 즐겁게 살지 않는데 애들이 뭘 배우겠냐고요. 응? 여러분들이 행복하셔야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배워요. 선생님들이 선생님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자식들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방식을 배워요. 자식이 어떻게 컸으면 좋겠는지 상상하는 그 모습대로 선생님들이 사시면 되세요. 그러면 자식은 당연히 그렇게 클 수밖에 없어요. 평생 희생하는 엄마 밑에 큰 자식들은 나중에 시집 장가 가서 그 집 가서 희생하고 있어요. 그걸 보기 싫으시면 그거 사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 잘 가르치시면 되세요. 네, 이제부터라도 선생님들의 행복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아이들도 배울 수 있어요. 뭐 어쨌든 얘가 또 샜어. 아, 나 진짜 죄송해요. 제가 자격증 수업하면서 참 말이 많이 새거든요. 이해해 주셨으면. 네, 어쨌든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는 건 뇌로 들어가서 내 감정을 건드리는 거 하나, 호흡기로 들어가서 내 전신으로 퍼지는 거 하나. 하지만 선생님들이 호흡기로 밀어 넣을 수 있는 오일의 양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코에다가 이렇게 해서 뭐 몇 방울을 넣고 그런 거 안 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선생님들. 예, 코 속에만 방울 안 돼요. 코를 향을 맞는 건 대고 맞는 거, 아니면 살짝 코끝에, 선생님 뭐가 죄송해요. 코끝에 살짝 대는 거, 아니면 디퓨저로 발향하는 거,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호흡기를 맡을 수 있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디퓨저에 30방울 넣었어도 내 코로 들어가는 건 한 방울 들어가려나요?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 방을 꽉 채우고 있는 거라서. 그 세기도 하고요. 그래서 호흡기로 들어가는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전신 자극을 잘 못 느끼는 거지. 하지만 꾸준하게 쓰시면, 내가 24시간 발향을 계속하면, 조금씩 계속 몸에 들어가면 이게 진짜 강력한 효과를 내는 거잖아요. 선생님들이 제가 어제 낮에도 설명할 때 아로마 효과 설명하는데, 삼겹살 먹으면 잠깐 기운이 나죠. 그쵸? 삼겹살 먹고 고기 먹고 이러면 기운이 막 나요. 하지만 나한테 진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쌀이에요. 맞죠? 고기에 내 몸에 어떤 대사나 내 몸의 순환에 가장 많이 역할을 미치는 건 우리의 주식인 쌀이에요. 왜? 꾸준히 먹기 때문에. 우리가 삼겹살을 꾸준히 먹진 않잖아요. 간헐적으로 먹어주는 거지. 꾸준히 쓰는 게, 이게 장기적으로는 가장 큰 효과가 나요. 그러니까 내가 아로마를 계속 발향한다, 내 생각이 계속 긍정적으로 바뀐다. 그리고 계속 내 몸에 들어가 전신작용이 조금씩 꾸준히 일어난다. 그래서 가장 아로마 세라피의 기본은 발향이고요. 가장 강력한 아로마 세라피도 발향이에요. 단기적인 효과는 제일 약하지만 장기적인 효과로는 가장 강해요. 이해되실까요? 그 다음에 바르는 방법이 있죠. 아로마를 향을 맡고 나서 향이 좋아 귀 주위에 바르기도 하고, 얼굴에 주름 없어진다고 얼굴에 바르고, 요즘 야로우, 살루베 섞어서 바르면 피부에 겁나 좋죠. 저도 쓰고 있는데 피부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최근에. 어쨌든 발라요. 바르는데 도포를 하는데, 아로마라는 게요, 선생님들, 그 레몬 오일, 도대체 제일 싼 거 레몬 오일 하나를 만드는데 레몬이 몇 개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15ml 하나 레몬 요거 만드는데 레몬 몇 개가 들어갈까요? 응? 레몬 몇 개 껍데기를 짜면 15ml 한 병이 나올까요? 응? 찍어보세요. 레몬 오일 한 병을 만드는데 레몬이 몇 개가 들어갈까요? 여기에 15,000원짜리 레몬에. 응? 오, 선생님 책 보셨어. 75개 들어가요. 되게 싼 거죠. 그러면 75개 레몬 사실 수 있어요? 15,000원에? 못 사요. 얘 굉장히 싼 거죠. 75개 레몬 껍질을 짜야 저거 한 병이 나와요. 네, 75개. 그래서 얘가 싼 거예요. 많이 나오니까. 기름이 많이 나오니까 싼 거예요. 네. 그래서 아로마의 가격은
좋고 나쁘고가 가격이 아니라 짜서 기름이 많이 나오면 싸고요. 짜서 기름이 안 나오면 비싼 거예요. 수율의 문제예요. 어쨌든 그래서 요거 한 방울이 굉장히 고농축이거든요. 그 오일이 제일 비싸다고 한 로즈 오일, 장미 오일 있죠? 이 장미 요거 5ml 한 병을 만드는데 로즈 오일 한 병을 만드는데 장미꽃이 몇 송이가 들어가는 줄 아세요? 2만 송이가 들어가요. 2만 송이. 그러면 오일 한 방울은 굉장히 많은 거에서 한 방울을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피부에 바를 때 콕콕 찍어 바르는 게 아니고 도포를 할 거야. 그럼 무조건 희석하셔야 돼요. 응? 도포는 무조건 희석이에요. 어쨌든 그 여러분들이 피부에 아로마를 바른다고 쳐요. 원액을 발랐어. 이렇게 콕 찍었어요. 콕 찍었어. 그러면 이 아로마가 어디까지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로마 말고 피부에 바르는 게 되게 많죠. 화장품도 바르시잖아요. 피부에 어디까지 들어갈 거라고 기대하고 바르세요. 응? 화장품이 어디까지 들어간대요? 우리 몸에서? 응? 화장품이 어디까지 들어간대요? 우리 피부에서. 피부의 층은 각질층이 있고요. 표피라고 하죠. 그 다음에 진피가 있어요. 그리고 피하 지방, 뭐 근육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각질층은 표피는 어디까지냐면 까졌는데 피가 안 나면 각질만 나간 거예요. 그 아래 진피에 혈관도 있고 다 있어요. 진피까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화장품법상 표피를 뚫는 것들은 화장품으로 허가를 못 받아요. 응? 표피를 뚫는 성분들은 화장품으로 인가가 안 나와요. 화장품은 표피를 뚫지 못해요. 멘붕어죠. 분명히 광고에서는 진피 깊숙이 들어가서 뭘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광고에 보면 그럼 어떻게 진피까지 들어갈까? 표피를 못 뚫는데 어떻게 진피를 들어갈까요? 머리를 굴려보세요. 표피를 못 뚫는데 어떻게 진피까지 들어갈까? 들어가요. 진피까지 화장품. 어떻게 들어갈까요? 모공을 타고 들어가요. 초음파 선생님, 그래서 초음파, 그쵸? 초음파도 쓰긴 하죠. 모공을 타고 들어가요, 선생님들. 모공을 타고. 털을 타고 들어가요. 여기 책에 보시면, 이게 피부의 단면도가 나오죠? 이 모공 끝이 진피에 박혀 있어요. 이 털을 타고 내려가면 모공까지 내려가는 거고요. 모공에서 쫙 퍼져요. 그래서 진피까지 들어가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경피독으로 남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어쨌든 무슨 림프로 많이 흡수가 되죠. 화장품들은. 그러면 아로마는 어디까지 들어갈까요? 찍어보세요. 응? 그 화장품들이 그 초음파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갈바닉이니 뭐 초음파 진동기니 하는 게 왜 안 들어가니까 밀어 넣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동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뭔가 문지르는 거야. 이렇게 뭔가 초음파로. 그래야 진동을 생겨서 세포의 틈을 벌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왜 안 들어가니까? 아로마는요, 표피를 뚫고 진피를 뚫고 혈관까지 뚫고 들어가요. 내가 피부에 바르면 전신으로 퍼져요. 혈관까지 들어가요. 혈관까지 들어간다는 증거가 이걸 뚫는다는 증거가 세포 안까지 들어가요. 세포발도 뚫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모든 물체는요, 인간의 세포를 못 뚫어요. 선생님들 그 항생제 있죠. 항생제가 왜 바이러스를 못 잡는 줄 아세요? 응?
항생제는 왜 바이러스를 못 잡을까? 네? 항생제 먹으면 바이러스 못 잡아요. 그래서 감기약이 없는 거예요. 감기는 치료약이 없잖아요. 그냥 콧물이 나오면 콧물약을 먹고 열나면 해열제를 먹고 바이러스보다 커서 그렇죠. 바이러스는 너무 조그매서 세포 안까지 들어가요. 근데 항생제가 입자가 커서 세포 안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아예 건드리질 못해요. 그래서 항생제는 바이러스를 못 잡아요. 근데 아로마가 세포벽을 뚫고 들어가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되게 잘 잡아요. 그래서 바이러스 질환은 약보다 아로마가 빨라요. 뭐 어쨌든 세포까지 들어가요. 이게 유튜브에서 밸런스, 도테라 밸런스라고 치시면 동영상이 떠요. 시커먼 바탕에 애벌레 기어간 동영상을 보시면 그게 증거예요. 그게 어떤 동영상이냐면 발등에서 피를 뽑아요. 발등에서 피부가 얇으니까 피를 뽑아서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막 뭉글뭉글 붙어있는 그 애벌레 같은 모양의 그 혈구들이 보여요. 그다음에 조금 지나면 이제 글씨가 나와요. 도테라 밸런스 오일을 발등에 바르고 30초 후에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상이 딱 바뀌면 혈구 다 떨어져 있어요. 30초 후에 여기 엉겨있던 피가 다 풀어져 있어요. 이게 현미경으로 관찰한 혈구예요. 그만큼 아로마들은 침투 효과가 굉장히 빠르다. 혈관까지 들어가서 혈액에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혹시 이지에어 갖고 계신 분들 계세요? 이지에어를 느껴보시라고. 손에 한 방울을 해서 여기다 쓱 발라보세요. 여기 기도 앞에다가 바르시고 기다리세요. 내가 한두 방울 해서 한두 방울 이렇게 떨어뜨려서 이렇게 쓱 발라 놓으세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생긴지 느껴보시라고. 그러면 당연히 냄새가 올라가겠죠. 냄새가 나요. 근데 밖에서 나는 냄새 말고 어느 순간 목구멍에서 이지어 향이 올라오고요. 혀끝이 아릿해져요. 맛이 느껴져요. 목구멍 안이 시원해지고요. 이 혀끝이 알라알해요. 코로 향 맡았다고 목에 발랐다고 혀끝이 알랄하지 않아요. 이게 뚫고 기도를 통해서 올라온 눈까지 올라갔어. 느껴지세요? 내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기도를 타고 지금 펴지고 있는 거예요? 장난 아니다. 네? 느껴지세요? 오른쪽 눈만 느껴지네. 입속 맛이 느껴지세요? 목구멍에서 올라온 향이 느껴지세요? 되게 재밌는데 오프라인에서 수업하면. 반응들이 그럼 기다리시고 계시구나. 목구멍까지 와요. 오 느껴지는구나. 효연쌤 느껴지세요? 이게 내 피부를 뚫고 기도를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로마의 효과는 뭐라 그러지? 약은 먹어서 30분 지나야 효과가 나는데 아로마는 바르는 순간부터 효과가 나기 시작해요. 효과 굉장히 빠르죠. 입안에 뭐가 샥 퍼지죠? 네, 이게 아로마가 피부를 통과한다는 증거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신기하죠? 잠이 확 가네. 이제 왼쪽 눈도 갔어요. 처음 느꼈어요. 눈으로 간 건 처음이에요. 보통 저는 이렇게 목에서 여기 입속이 화해지고 코가 뻥 뚫린 것까지 해봤거든요. 눈까지 안에서 훅 올라오네요. 코를 타고 들어갔겠죠? 여길 통해서 쫙 퍼지는 게 느껴지네. 대박이야. 눈이 들어갔어. 맛도 나요. 혀끝이 알랄해서 유칼리 냄새
유칼리맛, 페퍼맛 다 나요. 신기하죠? 아로마 정말 신기하고 매력 있는 녀석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복용, 코로 나와요. 코로 나와요. 신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복용의 효과, 이제 먹는 거죠. 유칼립투스도 괜찮아요. 그래서 유칼립투스 해보세요. 네. 유칼리도 뚫는 효과가 굉장히 좋은 오일이에요. 먹어서 효과. 이제 먹을 때 우리 캡슐로 왕창 먹을 수 있어요. 바를 때는 내가 왕창 바르긴 되게 애매해요. 그죠? 내가 아무리 좋다고 원액을 막 쳐바를 수는 없어요. 아마 먹을 때하고 바를 때 이제 오일이 그나마 먹을 때가 가장 고농도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복용은 용량 제한을 좀 지켜야 돼요. 왜? 고농도로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피부는 따갑다고 느끼지만 먹는 건 간이 피부 잘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먹으면 소화 쪽으로는 굉장히 빠른 효과가 나고요. 먹어서 소화가 돼서 대사를 거쳐서 온몸으로 퍼져요. 잘 찍으셨어요. 누 가세요? 희원쌤? 차희원쌤 맞죠? 차차희님. 예, 느껴지시죠? 잠은 다 깼겠네. 어쨌든 복용을 통한, 먹어서 이제 약처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한테 영향을 미쳤으니까 이제 배출을 시켜야죠. 아로마는 내 몸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중독의 내성이 잘 안 생긴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로마예요. 아로마는 중독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나 아로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중독됐나 봐.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아로마는 중독성이 없어요. 내가 향으로 맡은 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선생님들 생각을 해보시면 선생님들이 먹거나 향을 맡거나 바르는 것 중에서 제일 깨끗하게 가려서 쓰는 게 어떤 걸까요? 먹는 거, 향 맡는 거, 바르는 거 중에서 제일 깨끗하게 제일 신경 쓰는 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그쵸? 못 먹는 걸 바르잖아. 그죠? 보통 먹는 거에 가장 신경을 제일 많이 써요, 사람들이. 근데 생각해 보시면 먹는 거는요, 간에서 98% 이상이 해독이 돼요. 간만 힘들면 돼요. 간 해독 못하면 탈나서 바로 느껴요. 그래서 다음 저거 먹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깨달음이 오죠. 그죠? 금방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못 바를 걸 발랐어요. 선생님들이 가끔 뭐 하다가 석유 같은 거, 석유를 주유소에서 석유가 묻을 수도 있어요. 셀프 주유소에 묻었어요. 그러면 얘는 얼마나 해독이 돼서 배출될까요? 응? 얼마나 해독이 돼서 배출이 될까? 피부로 흡수된 거는요 95%가 남아요. 응? 남아요. 배출이 잘 안 돼요. 림프로 들어가도 배출이 잘 되지 않고요. 뭔가 이게 불순물이 들어오면 림프절에서 계속 면역세포들이 움직여서 뭔가를 하는데 배출 잘 안 돼요. 그래서 경피동 얘기가 나오고 여기 겨드랑이 사타구니가 까마신 분들 계세요. 그 독들이 쌓여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향 맡는 거. 선생님들 매연을 맡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신경 쓰세요? 응? 매연을 맡았다고 생각해 보시면 걔는 어떻게 배출될까요? 거의 배출이 안 돼요. 우리가 향에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여러분들이 맡는 요즘 거의 모든 제품에 향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모든 제품에 향이 들어가고 그 향들은 다 인공향이에요. 인공향은 다 석유화학계예요. 그럼 그 석유화학계 성분들이 내 코를 통해 뇌를 들어가고 내 피부를 통해 림프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걔들은 배출이 안 돼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먹는 건 해독해요, 간이. 근데 피부로 들어가거나 뇌로 들어간 건 해독하는 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정말 향 좋은 거 발향하셔야 해요.
애들이 가습기 메이트 향을 맡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한동안 그 옥시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왜 죽었게요? 신경계가 교란돼서. 눈에 안 보여서 모를 뿐이에요. 현대인들이 강박장애도 많고 자율신경 실조가 많아요. 왜? 이거 향의 역할 굉장히 크거든요. 신경계가 교란이 돼요. 호르몬도 교란이 되고. 이게 향이에요. 선생님들 정말 향은 좋은 거 쓰셔야 되고요. 자연 치유하시는 분들은 마트 가시면 세제 코너 지나갈 때 숨도 안 쉬세요. 그 향 때문에. 정말 선생님들 향 좋은 거 쓰셔야 하고요. 몸에 좋은 거 바르셔야 해요. 배출 안 돼요, 거의. 근데 어쨌든 배출이 잘 안 되지만 조금은 되니까 피부로 바르거나 호흡기로 들어간 것들은 혈관을 타고 콩팥으로 배설이 돼요. 근데 먹는 것들은 다 간대사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아로마 공부하다 보면 신장 독성, 콩팥 얘기에 콩팥 독성, 간 독성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용량을 좀 많이 정확하게 지킬 필요가 좀 있으세요. 당연하죠. 프레그런트 안 돼요, 선생님들. 쓰지 마세요. 굳이 내가 천연 화장품을 만드는데 인공향을 넣으실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아로마 세라피의 원리예요. 호흡을 해서 내 온몸 전신으로 퍼졌다가 콩팥으로 배설되고요. 향을 맡는 건, 피부 맡는 건 피부에서 혈관을 타고 들어가 전신을 돌다가 콩팥으로 배설되고요. 먹는 건 100% 다 간대사를 거쳐서 콩팥 배출이 돼요. 그게 아로마 세라피의 원리예요. 역사를 할 시간은 없겠다. 간단하게 할까? 역사도 안 나가면 오늘 너무 조금만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그 다음에 그치, 역사는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역사 다음에 하고요. 이런 거 아까 나무 했으니까 이 아로마들 중에서 아로마 이제 배우시는 분들이 향수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향수. 그래서 이제 아로마를 이제 블렌딩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게 한약으로 치면 조제예요. 조제.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아로마는 컨셉을 잡을 때 저는 음식이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선생님들 애를 키우다 보면 애들이 코피가 많이 나는 시기가 있어요. 우리 애가 코피가 난 적이 없었어도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누구 집 애가 코피가 그렇게 많이 난대. 그래서 걱정이래.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애들이 보통 돌 전후에 시작하는 애들이 있고 한 9살까지 그 안에서 코피가 나다가 그냥 자연적으로 멈추는 게 코피예요. 근데 일단 코피가 나기 시작하면 엄마들이 뭘 하냐면 이비인후과를 데려가요. 그러면 코피가 나서 찢어진 혈관을 지져주죠. 그리고 집에 돌아와요. 그럼 코피가 멈출까요? 코피 멈추든가요? 코피가 또 나요. 왜냐하면 내가 다치거나 부딪히지 않았는데 자국 깼는데 요에 이만큼 코피가 흘러있어. 애들이 그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엄마들이 걱정을 되게 많이 해요. 병원 가서 혈관을 또 코피가 나면 또 지지고 또 코피 나면 또 지지가 서너 번 반복하고 난 병원에서 더 지질 데 없다고 오지 말라 그래요. 그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엄마들이 한의원을 가요. 한의원에 가서 약을 먹어서 한의원에 가서 약을 먹고 나서 낫는 아이들도 있지만 안 나니까 동네방네 소문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피가 왜 나냐? 코피가 나는 이유가 있죠. 우리 몸의 모든 반응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반응이에요. 코피가 나왔다는 건 어디로 열을 빼는 반응이에요. 우리 어릴 때 엄마들이 그랬어요. 열감기 앓고 나서 코피가 나면 야 끝났다 감기 끝났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속열을 빼는 과정이 코피였고요. 속열을 빼는 세 가지. 열감기 끝이 나는 게 코피가 나거나 설사를 하거나
열꽃이 피면 열이 발출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즉 속열이 많은 애들이 코피가 잘 나요. 즉 소화가 잘 안 되는 애들이 코피가 잘 나요. 속열이 나서 코피가 났는데 속열을 안 잡고 혈관을 지지면 코피가 멈춰요? 안 멈춰요. 또 나요. 계속 나. 그럼 이제 한의원을 가서 약을 먹어요. 근데 이미 혈관이 거의 지져가지고 너덜너덜해졌기 때문에 속에 속열이 잡아도 코를 파다가 코피가 날 수도 있고 코를 부딪혀도 코피가 나고 이제 딱지가 앉아 있으니까 건조해도 코피가 또 나요. 어쨌든 얘가 완전히 재생될 때까지만 코피가 안 나면 속열 잡혀서 코피는 멈추는 건데 속열은 잡혔는데 건드려서 코피가 나면 얘는 한약으로 안 잡힌 거예요. 그쵸? 안 잡힌 거고 어떻게 하다가 3개월 정도 코피가 안 나면 멈추는 거예요. 끝나요. 이제 왜 혈관 재생이 완전히 끝나기 때문에 예, 그거를 이제 못 기다리고 건드리면 코피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 코피가 한약 먹어도 안 되고 병원 가도 안 되고 막 걱정을 하며 동네 아줌마들이 얘기를 해요. 부추가 코피에 좋대. 부추 먹여봐. 또 어떤 엄마 연근이 좋대. 먹여봐 라고 얘기하면 엄마 더 이상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마트를 가요. 연근을 사고 부추를 이제 사가지고 집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이한테 최대한 많이 먹여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다 요리법 똑같아. 연근을 간대요. 부추를 다진대. 그리고 전을 지진대. 이게 가장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엄마들이 고안해낼 수 있는. 애들이 몇 개나 먹을까요? 연근하고 부추는 애들이 좋아하는 품목 아이템이 아니에요. 그래서 끽해서 엄마 먹으라고 해봐야 한 끼 정도 먹고 나면 안 먹어요. 그죠? 그럼 부추하고 연근을 한 번 먹었다고 나아요? 안 나아요. 그죠? 그럼 엄마들이 욕을 바가지로 하고 남은 거 지가 다 먹고 또 살찐다고 또 스트레스 받고 하는 거지? 예. 그러면 우리 손에 부추 한 단에서 뽑은 오일이 있고 부추 한 단에서 한 방울 뽑은 오일이 있고 연근 하나에서 한 방울 뽑은 오일이 있다면 이거를 내가 바르고 먹는다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이 한 방울이 부추 한 단에 한 방울 뽑았으면 얘를 먹었으면 한 단의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효과가 있어요. 음식은 다 약이니까. 그러면 음식을 내가 부추 한 단 먹었다 코피가 멈춰요? 그건 아니잖아요. 음식은 꾸준히 먹었을 때 효과가 나요. 그러니까 아로마는 고농축의 음식이고요. 아로마는 꾸준히 써야 효과가 나요. 이해되실까요? 예, 있어요. 효과 있다니까. 옛날에 히포크라테스 오빠 그랬어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없다고.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 다 약이잖아요. 양파의 효능 얼마나 많아. 당근의 효능? 찾아보세요. 어마무시해. 양배추의 효능 어마무시해요. 음식이 약이에요. 거기서 뽑은 거죠. 내가 그렇다고 여기 양배추를 내가 위험이 있다고 하루에 한 통을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근데 양배추 한 통에서 뽑은 오일이 있으면 효과가 있죠. 그게 아로마의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아로마는 한 방울이면 돼요. 한국 사람의 특성이 한 방울 쓰세요? 그럼 두 방울, 세 방울 쓴다? 나도 그랬고요. 뭔가 조금 더 쓰면 더 효과가 날 것 같죠. 아니 한 방울이면 충분하니까 한 방울만 쓰세요. 한 방울이 부추 한 단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두 방울이면 부추가 두 단이에요. 내가 부추 두 단을 한 번에 먹으면 배탈 나요. 그죠? 그 배추 두 단을 내가 몸에 바르면 물집 생겨요. 그런 짓 하지 마시고. 그래서 바를 때는 부추 한 단을 온몸에 바르려면 어떻게 한 방울이잖아요. 희석해 도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아로마의 컨셉인 거예요. 그래서 아로마를 먹을 때도 이 용량을 한 방울이라고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바를 때도 이렇게 진하게 바르는 것도 있지만 적당히 흐리게 발라도 효과는 나신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는 거죠. 아로마의 컨셉은 음식이에요. 고농축의 음식. 그 다음에 향을 맡다 보면 향이 가벼운 향이 있고 무거운 향이 있어요. 선생님들 오일 갖고 계신 분들 계실까요?
라벤더, 레몬 향하고, 레몬, 라벤더. 그 다음에, 프랑킨센스 다 갖고 계실까요? 다 있을 법한 오일들만, 레몬, 라벤더, 프랑킨센스 향을 맡아보시고, 오일이 가벼운 향이 있고, 무거운 향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향을 고르는 게 아니라, 가벼운 향과 무거운 향을 고르시는 거예요. 다 맡으셨어요? 이게 헷갈리시면 얘를 세 개를 동시에 뚜껑을 따고, 이것도 괜찮아요. 세 개를 동시에 손에다가 팍 찍어. 그리고 섞어요. 그 향을 맡으세요. 제일 먼저 느껴지는 향, 그 다음 느껴지는 향, 그 다음 느껴지는 향 이라는 게 있어요. 아, 좋네 향. 아무튼 레몬, 라벤더, 프랑킨센스. 혹시 베티버 있었으면 베티버도 괜찮고요. 미리 있으면 미리도 괜찮아요. 프랑킨센스, 미르나 베티버, 그 다음에 레몬, 라벤더 향을 맡아보시면 제일 가벼운 향과 제일 무거운 향이 있어요. 제일 가벼운 향이 뭘까요? 다 없으셔서 못 맡으시나요? 제일 가벼운 향이 미르세요? 오, 라벤더가 제일 가벼운 것 같아요. 땡기는구나. 클래식 복합 디바님은 미리에 이슈가 있으실 거고, 민트리님도 라벤더에 이슈가 있고요. 베티버, 제일 가벼운 레몬, 라벤더, 베티버. 레몬, 라벤더, 미르 중에서 제일 가벼운 거는 레몬이에요. 이거는 향을 맡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향이 좀 가볍게 느껴지긴 하지만 이건 정해져 있어요. 가벼운 향이란 똑같이 날려서 휘발을 시켰을 때 잘 날아가는 게 가벼운 향이에요. 그러니까 레몬이 제일 가벼워요. 예, 미르가 제일 무겁고요. 미르가 제일 무겁고 레몬이 제일 가벼워요. 중간이 라벤더예요. 이런 가벼운 애들을 탑노트라고 부르는데, 노트는 뭐냐면 음악에서의 음표의 높낮이가 노트예요. 아로마산 향의 가볍고 무거움을 노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탑노트. 향이 탑이에요. 가벼워요. 탑노트. 예, 이게 그러니까 이런 레몬이고요. 무거운 것들을 베이스 노트라고 불러요. 그럼 중간에 라벤더 같은 애들은 미들 노트라고 불러요. 탑, 미들, 베이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조향사, 향수 쓰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조향사들이 향수를 만들 때 향을 섞는 게 아니에요. 이 노트의 차이를 계산하고 사람한테 가장 아름답게 느낀 노트를 정해서 오일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라스트셀님은 라벤더가 제일 무거우시구나. 라벤더 별로. 라벤더 이슈가 좀 있으신가 보다. 네. 그래서 이 노트들은요,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가벼운 오일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 얘가 가벼워서, 이 오일이 입자가 작고 가벼워서 잘 날아간다는 뜻이에요. 아로마는, 이렇게 레몬에서 만져보시면, 기름 같지 않고 끈적이지 않아요. 뽀도독 뽀도독 소리가 나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기름하고 느낌이 되게 다르고 굉장히 흡수가 잘 돼요. 우리가 아는 기름은 미끈덩 거리면서 흡수가 잘 안 되지만, 에센셜 오일은 굉장히 흡수가 빠르고요. 뽀송뽀송하고 기름기가 없어요. 이해되실까요? 얘네들은요, 다 날아가요. 뚜껑을 열어보면 다 날아가서 없어요. 휘발성 액체예요. 끈적이지 않고 미끌거리지 않고 다 휘발되는, 엄청 쫀득해요. 미르는 휘발성 액체예요. 그러니까 탑노트라는 것은 굉장히 가볍고 잘 휘발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향이 되게 가볍죠. 분자량이 가벼운 애들이고요. 베이스 노트는 미리 쫀쫀하죠? 굉장히 무거워요. 분자량이 크고
휘발도가 되게 낮아요. 잘 휘발되지 않아요. 그 향을 날리면, 향을 3개 뚜껑 열어놓으면 제일 먼저 나한테 오는 향이 레몬이고요. 그 다음 오는 향이 라벤더고, 그 다음 오는 향이 미르나 베티버예요. 오는 속도가 달라요. 무거우니까 천천히 오고요. 빠르니까 빨리 와요. 이게 향수에서 탑노트들이 향수의 첫 향을 결정하고요. 베이스 노트가 향수의 잔향을 결정해요. 그 미들 노트의 중간이 향수의 그 바디감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로마 블렌딩을 할 때 좀 영향을 미치는데, 이 탑노트들은요, 보통 지속시간이 맥시멈 5시간이에요. 3시간에서 5시간 정도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레몬 써봐서 아시겠지만, 바르고 30분 정도 지나면 흔적이 사라지죠. 레몬이 굉장히 가볍거든요. 시트러스, 그 탑노트도 약간 스펙트럼이 있어서, 제일 무거운 탑노트 정도 되면 5시간 정도까지는 간다고 하는데, 그건 조금, 나는 못 남들은 느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까지 했을 때 5시간이면 얘는 다 휘발되고 남아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미들 노트들은 8시간에서 36시간까지 가요. 아로마 중에 80%가 미들 노트라서 미들에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탑에 가까운 미들이 있고 베이스에 가까운 미들이 있어서 굉장히 탑에 가까운 것들은 8시간 정도 가고, 여기 밑에에 가까운 애들은 36시간도 가요. 그래서 미들의 스펙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 베이스 노트들은 36시간에서 거의 일주일도 가는 애들이에요. 굉장히 향이 되게 오래 가요. 그래서 미르 같은 거 귀 뒤에 바르시고 고개 돌리시면 향이 언뜻 계속 나요. 안 씻고 계시면 2, 3일 가요. 그 냄새가. 그만큼 향이 굉장히 오래 가는 녀석들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향이, 우리가 향수를 만들 때, 그거부터 향수 만드는 건 아니지만, 레몬이 없어졌어. 네, 일단. 내가 레몬 향을 너무 좋아하고, 라벤더 향도 너무 좋고, 베티버 향도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미르라고 할까요? 미르 향이 너무 좋아서 얘네들 3개를 섞었어요. 향수를 쓰고 싶어요. 응? 섞었어. 이게 스티커가 없네. 레몬이에요. 레몬, 라벤더, 베티버예요. 얘를 한 방울 해서 발랐어요. 향수처럼. 그러면 5시간 지나면 얘는 없어요. 아침에 발랐으면 점심엔 얘는 없어요. 그러면 나는 향은 라벤더와 베티버 섞인 향이 나고요. 저녁 때가 되면 라벤더 향도 사라져요. 베티버 향만 남아요. 이해되실까요? 내가 원하는 향이 이 향이었을까? 아니에요. 나는 이거 3개 다 섞은 향을 원했어요. 그럼 저녁 때까지 이 향이 다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 저녁 때까지 이 향이 다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응? 선생님들, 저녁 때까지 이 향이 지속되게 만들고 싶어요. 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묶어? 향을 뭘로 묶을까요? 뭐 약간 향을 묶어준 효과가 있는 것들도 있지만, 네, 예, 탑노트 많이, 레몬을 많이 섞고 얘를 조금 섞으면 돼요. 아니에요. 맞아요. 양을 많이 넣으면 돼요. 탑노트를 많이 넣고 베이스 노트 조금 넣는 거예요. 얘가 5시간 간다고 치면 하루 24시간이니까 5방울, 얘는 8시간 간다고 치면 얘는 3방울, 얘가 하루 간다고 치면 1방울이에요. 그렇게 쓰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휘발되는 속도가요, 내가 얘를 쓰거나 바르거나 먹었을 때 내 몸에서 대사되는 속도가 똑같아요. 내가 레몬의 효과가 마음에 들고 라벤더의 효과가 마음에 들고 미르의 효과가 마음에 들어서 1방울씩 먹었어요.
그러면 점심 되면 얘 효과는 또 없어요. 다 배출돼서 없어졌어요. 저녁 때 되면 라벤더 효과는 없어요. 미르의 효과만 남아요. 근데 보통 미르가 한 3, 4일 가요. 그럼 다음날 또 먹었어요. 그러면 점심 때 되면 얘 없어요. 라벤더 또 없어져요. 미르는 어제 것도 남아있고 오늘 것도 있어요. 그쵸? 그럼 내가 원하는 게 그걸까요? 미르가 축적되는 효과가 생기잖아. 그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얘네 한 방울 1대1대1의 효과를 쭉 가져가고 싶어요. 그러면 얘는 많이 넣어야 하고 얘는 3분의 1방울 넣어야 돼요. 5시간 그러니까 5방울, 얘는 3방울, 얘는 3일 가니까 3분의 1방울 넣으시면 돼요. 이해되실까요? 그렇게 섞는 거예요. 그래서 아로마를 쓰시다 보면 블렌딩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아로마를 섞어 쓰잖아요. 그 블렌딩 제1원칙이에요. 탑노트 많이, 베이스노트 조금. 내가 필요한 오일들을 골라놨을 때 탑노트는 좀 많이 넣고 베이스노트는 조금 넣으시는 거예요. 이게 블렌딩하는 원칙 제1번이에요. 대부분이 다 미들노트고요. 탑노트라 하면 시트러스, 감귤육의 오일을 앞으로 시트러스라고 부를 거예요. 레몬, 오렌지, 자몽, 라임 이런 애들, 네, 시트러스가 다 탑노트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노트, 무거운 애들이 있어요. 나머지가 다 미들노트예요. 그러면 이걸 좀 구분해야죠. 구분할 수 있게 아까 그 나무 그림 있어요. 탑노트가 가볍다 그랬어요, 선생님들. 탑노트가 가벼우면 나무 중에 어디에 있을까요? 가벼운 애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응? 이 나무 분포에서 향이 탑노트는 어디에 많을까요? 탑노트가 가벼우니까 위쪽에 많아요. 베이스노트는 무거우니까 땅 쪽에 많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뿌리 오일, 우두, 밑둥 오일, 그 다음에 나무 수지 오일은 다 베이스노트예요. 예, 위에 탑노트가 많아요. 나머지 중간은 다 미들노트예요. 이해되실까요? 탑노트는 위쪽에 많고 우두, 나무 우두 오일들, 샌달우드, 시더우드 같은 애들, 우두 오일들은 다 베이스노트고요. 뿌리 오일은 다 베이스노트예요. 이파리 오일도 탑에 가까운 것도 가벼운 게 많고요. 그 중에 100% 얘기하는 게 시트러스들이에요. 시트러스들 열매, 시트러스가 다 탑노트고요. 그다음에 페퍼민트, 유칼립투스를 그러니까 어떤 책은 탑노트라고 분류를 하는데 탑에 가까운 미들이에요. 그래서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애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탑노트 이퀄 시트러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트러스란 감귤육의 오일들을 얘기를 해요. 이해되세요? 이 그림에서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베이스노트가 많고 시트러스, 탑노트, 나머지 몽땅 미들노트. 그러니까 라벤더는 꽃이니까 미들노트겠구나. 미르, 나무 수지니까 베이스노트겠구나. 향을 안 맡아도 알겠죠? 레몬, 시트러스니까 무조건 탑노트예요. 이해되실까요? 네, 노트를 구분하는 방법이고요. 이해되세요, 선생님들? 오늘 역사를 그냥 하고 이걸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데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되게 어려운 얘기를 많이 했어. 선생님 멜리사는 베이스노트예요. 굉장히 향이 오래가요. 멜리사 한 방울 매일 먹지 마시고요. 미정쌤 2, 3일에 한 방울씩 드시는 거예요. 매일 드시기엔 너무 세요. 2, 3일에 한 방울씩 드세요. 보약처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12시 넘었어요. 선생님들 거의 이탈자가 없이 끝까지 다 들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아로마 역사, 그러니까 이런 아로마를 도대체 인간은 언제부터 썼을까를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그리고 추출법, 이런 아로마를 도대체 어떻게 추출해서 내 손까지 오는 걸까, 그거 하고요. 다음 시간에
수학은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 역사랑 추출법 나머지 얘기하면서 2시간 될 것 같아요. 예, 선생님들 오늘 정말 거의 한 분의 이탈자도 없이 끝까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까지 예, 주말 잘 보내시고 아프신 분들 없이 다음 주에 다 봬요.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다음 주에 뵐게요.